공유가 됐나요? 네, 사장님 잘 보입니다. 잘 보이나요? 네. 다행입니다. 예. 제가 오늘 MBM 강의인데요. 제목이 절대긍정입니다. 절대긍정. 그래서 이 절대긍정만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어떻게 에, 변화됐는지 이런 거 좀 이제 같이 곁들여서 또 그동안 제가 초창기에 암회하면서 초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창기 때가 왜 중요하냐면 괜찮으시면 여러분들 음소거 하셔도 돼요. 음소거 해도 고양이나 개가 없으면 음소거 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음소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음소거 안 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오프라인의 강의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주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줌은 전부 이렇게 이 음소거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그냥 혼자 이렇게 메아리 형식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음소거를 만약 했으면 음소거를 하지 말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강의를 들으셔도 좋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긍정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결과를 많이 내겠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긍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제가 암회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 이런 거 같이 이제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미장원을 갔어요. 그런데 미장원에 가서 이제 제가 내년이면 한 30년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했느냐고 그러면서 뭐 대단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엄청 부지런한가 보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원장님 부지런하면요 암에서 성공 못해요. 왜냐면 복제가 안 되잖아요. 부지런하면. 그래서 약간 게으른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암에는. 왜냐면 이거는 복제 사업이지 막 막 1등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복제. 그러니까 좀 더 쉽고 편하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긍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 긍정에 잘 안 돼,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 저는 긍정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부정인데 김종규 생각에 긍정이면은 김종규는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부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 뭐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옆차하고 좀 부딪혔단 말이에요. 부딪히면 상황은 부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곰곰이 보면은 내가 운전 좀을 조심해야 하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힘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감기 잘 걸려. 그러면은 감기에 걸리는 거는 부정인데 그거를 내가 좀 체력 단련을 해야 되나 보다. 아니면 내가 면역력을 좀 높여야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어떤 워닝으로 들으면 그게 그렇게 나는 왜 막 몸이 이렇게 이러지? 남들은 감기도 안 걸리는데 나만 왜 이러지? 그런 어떤 자기 부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이렇게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회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암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암회를 중간에 관두느냐? 딱 그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메를 관둬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아메를 관둘 수가 없어요. 왜? 긍정인데. 오늘 또 어제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는데 내일 관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긍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는 김종규는 다행히 이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게 아메이가 왔고, 상황이 사실 상황으로 보면은 부정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제 상황을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뭐 보기에는 부정이라도 그게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반대를 해서 배우자가 반대하면은 상황은 반대잖아요. 상황은 부정이잖아요. 근데 그 부정인 상황을 이런 거죠. 두고 보자. 언제 두고 봐?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렇잖아요. 예. 내가 성공하고 나면 그 부정인 마인드가 뭐 반대하는 마인드가 어때요? 싹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좀 시련이 있지만 그런 걸 이기고 나면은 그 상황이 이제 긍정으로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긍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 세계의 리더들,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것도 좋지만 그 상황을 긍정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의 가장 기본은 me second, you first라고, you first, me second이라고 리치 디버스 하자면 강의를 들으면 대부분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누군가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에 대해서 리치 디버스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당신들이 받는 보상은 누군가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성공한 누군가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 바로 우리가 주는 리워드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의 파트너, 나와 같이 아미를 하는 분. 그래서 우리는 아미 하는 사람들을 이제 패밀리라고 보통 얘기해요. 가족이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아미 전체가 잘 됐을 때 한국에서 아미를 하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미국 본사에 이제 갔는데, 미국 본사에 한 60명 정도가 이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여행을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럽 갔다가 미국 가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은 대서양만 건너면 돼요. 태평양을 안 건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것보다 네덜란드에서 미국 가는 게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60명 정도 왔는데 이 중에 이제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가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고 지금 한국에서 크라운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면서 이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 그룹원들한테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여행을 무료로 보여준다. 그거를 그 60명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그 다이아몬드 미팅을 크로아티아로 갔는데 크로아티아에 저희들이 전 세계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크로아티아를 잘 모르실 거예요. 크로아티아가 이태리에 그 베니스라는 섬이 있고 그러니까 그 베네치아죠. 베네치아의 건너편이더라고요. 예, 거기 이제 그 나라인데 그 두브르브르크인가 거기 도시는 성이에요, 성. 이렇게 작은 조그만 성인데 크기는 크죠. 근데 이제 아주 이제 큰 성은 아닌데
그 영역을 이렇게 하는 성인데 그 성들이 다 보존이 돼 있어서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크로아티아 수도가 아니에요. 수도에서도 참 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를 여행을 간다고 하면 대부분 거쳐서 갑니다. 뭐 스위스를 거쳤든 독일을 거쳤든 한 군데 들렸다가 비행기를 바꿔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을 갔는데 다이렉트 비행기로 갔어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다이렉트로 가느냐? 다이아몬드 한 명이면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죠. 저희들은 한국은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으니까 전세기를 띄운 거야. 그러니까 전세기로 그 크로아티아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성공하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그게 이제 이 아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유니버시티 워싱턴이라고 시애틀에 있는, 거기서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했고, 그리고 쌍용 자동차 연구실에 이제 PM부의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993년 이제 10월 28일 날, 그 이전이 제 평범한 삶이었고, 이제 그리고 1993년 10월 28일부터 현재까지는 작은 꿈으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작은 꿈이라는 건 이제 우리 남성들에게는 이 자존심이 걸려있는 용돈이에요, 용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돈을 좀 추가 수입으로 아메를 통해서 얻어보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메를 시작했는데, 저와 같이 1993년 10월, 11월, 12월에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1991년부터 1992년, 93년 제가 할 때까지 또 기존에 나보다 먼저 아메 시작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하는 분들이 100명도 안 돼요. 제가 알고 있기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그 사람들이 그냥 아메를 관두는 거예요. 아메를 관두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관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호주머니에 들어간 용돈 이거를 제가 목표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 수입 월 50만에 5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수입과 별개로, 그리고 아메 회원으로 가입한 게 이제 93년 10월 20일 날 했고, 제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용돈이라는 게 이제 그 작은 이제 동아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골길에서 이제 집에 가서 내가 뭘 포장을 해야 돼. 그래서 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뭐 끈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동아줄이 하나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남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이제 저는 이제 필요하니까 그걸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게 길어요. 그래서 계속 당기는 거야. 한 5년을 당겼더니 그 끝에 황소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동아줄을 우리가 버리면 되겠어요? 버리면 안 되겠죠. 바로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긍정 마인드라는 거예요. 긍정.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좀 빨리 은퇴를 했어요. 은퇴. 여러분들 요즘 은퇴 이후의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빨리 은퇴했어요. 왜? 아메 때문에. 아메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은퇴했습니다. 제가 에메랄드 성취하고, 에메랄드를 제가 7월 1일부로 성취했고요. 그리고 95년 7월 1일부로 성취했고, 그리고 95년 12월에 눈오는 날 회사 지각했는데 상사하고 조금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부장월급이 한 두세 배 나왔었거든요. 에메랄드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사는 직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2년 2개월만 부업으로 하다가 이제 바로 전업으로 뛰어들었죠. 예. 그래서 96년 1월부터 저는 이제 완전 자유롭게 직장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아메이만 100%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96년, 97년 IMF가 터졌고, 98년 IMF가 더 강해졌고, 99년부터 제가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됩니다. 제가 사실 아메이를 안 했으면 97년 IMF 때 회사에서 또 이 구조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이를 해가지고 그 고비를 잘 남겼어요. 근데 IMF 때 이렇게 보너스가 늘어났어요. 보너스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아메이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할 때 사람들이 뭔가 추가 수입이 원할 때 아메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절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불경기 때 아메이가 더 잘 돼요. 어떤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경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메이는. 코로나 때도 성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직업의 불안함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2003년도 그러니까 전업으로 96년, 97년, 98, 99, 2000, 2001, 2002, 2003 한 8년 정도에 제가 이제 크라운이 성취가 된 거죠. 크라운이 성취됐고 2003년에 크라운 됐는데 연수입 막 뛰었어요. 그래서 한 13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아메이 순수한 현금 수입입니다. 기타 혜택이 많죠. 뭐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고 그냥 순수하게 현금으로 들어온 게 한 13억 5천. 그래서 이 크라운 정도 되시는 분들 지금 다 10억이 넘습니다. 세계 여행은 지구를 제가 이제 원웨이 티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구를 두 바퀴를 돌았는데 옛날에 보면 뭐 지구를 이렇게 도는 게 뭐 꿈이고 막 그랬잖아요. 걸어서 뭐 지구 한 바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1등석을 타고 이렇게 지구를 이제 한 바퀴씩 도는 그런 이제 멋진 여행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아메이에서 부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덱스트 예가도 그렇고 뭐 버니 산센도 그렇고 리치와 제이 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메이에서 성공한 해외 성공자들 엄청 많거든요. 이분들과 이제 많은 이제 교류를 하고 이제 친구들을 사귀게 됐죠. 이게 이제 13억 7천 이거는 이제 아니구나. 이거는 99년에 이제 1억 3,700 연봉 1억 3,700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에 연봉이 1억 3,700이었던 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사진이 하나 멋있는 게 있잖아요. 제베레드 회장님하고 이제 또 버니 산센하고 사진도 찍었고 저기 프랑스의 독립문 거기가 개선문이라고 그러죠. 개선문 앞에서 사진 찍었고 여기 이제 요트는 뉴질랜드에서 이제 요트복을 입고 요트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경주를 했었어요. 그런 요트 경주도 하고 피사의 사탑에도 저희들이 이제 피사의 사탑이 이태리에 있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하고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로마에서도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조금 정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벤트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피터 아일랜드. 피터 아일랜드를 직접 제가 가봤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고 정말 근데 이제 좀 비싸요. 뭐 하룻밤에 하여튼 거의 저희가 8박인가 있었는데 나올 때 한 3천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비싼 그런 리조트입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이제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수많은 곳으로 이제 보내줬는데 여기에 대부분을 저는 또 이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2023년인데 앞으로는 어떠느냐? 앞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행운입니다. 행운. 건강만 하면 됩니다. 건강만 하면 되고 왜냐면 이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요. 평생 나옵니다.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되겠죠. 올바르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또 미래에 어떤 비슷한 또 위기들이 오겠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치약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영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4년도에 이제 A65 아메 65주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 초청 계획이 있고요. 2029년 A70 아메 70주년 미국 라스베가스 여행 초청 계획이 있고 이제 A80, A90, A100년 100주년 이제 2059년이 100주년인데 아마 또 초대가 되겠죠. 이런 계획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런 이제 긍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옳은 방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실행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방향.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차이죠. 남한과 북한이 헤어질 때, 그러니까 1945년 8.15 이후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남한은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 북한은 북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헤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좀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한국은 자본주의, 이제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만 다른 거예요. 민족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출발도 비슷한데 북한이 좀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한국은 뭐 전 세계 뭐 10대 경제적인 어떤 부국으로 그렇게 올라가 있고 북한은 제일 못 사는 나라에 뭐 하면 몇 등 되겠죠.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게 그 북한 사람들이 게을르고 남한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북한 사람들이 뭐 똑똑하지 못해서 남한 사람들이 똑똑해. 그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방향이. 그래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자본주의에서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또 못 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더 열심히 안 사느냐. 그게 아니고 시스템이 다른 거죠.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아메리를 만났으니까 옳은 방향을 먼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옳은 방향은 평생 수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생 수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 부자의 수입은 지렛대를 이용해서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싸움으로 늘리는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지렛대 원리로는 체인점 같은 거, 뭐 체인점이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 체인점 오너는 그냥 24시간인데 여러 곳에서 이제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돈이 돈을 벌어주는 거.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랬어요. 잠자는 시간에도 수입이 생기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100세 시대 가장 훌륭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10년이나 50년 후에도 유지될 이런 게 이제 옳은 방향이고, 아메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자본, 무경험,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변화에 관계없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로봇이 할 수 없는 취약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치약을 로봇이 가져와서 우리한테 이제 판매를 해. 그런데 우리가 로봇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치약 사용해 봤어? 그럼 로봇이 말을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체험 마켓은 로봇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비타민을 가져왔어. 로봇이 이제 비타민 설명을 잘하겠죠. 그러나 로봇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비타민 먹어봤어? 안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중요한 거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수입을 창출하는 어떤 모델을 찾는 게 아니라 5년 후에도 존재하고 10년 후에도 존재하고 50년 후에도 존재하고 평생 존재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잡아서 그 일을 지금부터 스타트하면 어때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거는 계속 존재만 한다면 그 방향이, 그럼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의 옳은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생필품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공의 노하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공의 노하우는 말 잘하는 사람을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덱스트 버디 예가죠. 덱스트 버디 예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의 그 왼쪽에 보시면 Thinking Big이라고 눈에 보시나 보다 책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그룹의 이름입니다. Thinking Big.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성공자고, 이분이 성공자는 이 책을 여기다 왜 뒀을까? 아메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룹 이름을 이제 따온 거예요. Thinking Big.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룹 이름이 Thinking Big이 된 거죠. 백만장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셀러리맨이 아니고 리치디브사면 이제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된다고 생각하는 가원이 있고, 또 네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했다면 자영 사업을 하라고. 덱스트가는 덱스트 예가가 성인데 예가 성씨를 가진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월급 받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월급에 관심이 있고 부자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일하며 월급을 받고 부자는 남에게 일을 시킨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성공자의 DNA는 간단합니다. D, dream, A, now, A, action. 꿈을 갖고 지금 바로 그 꿈에 도전하고 행동하는 거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제가 이제 번지점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성공자는 뛰면서 알아보고 일반인은 그냥 알아보기만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제 번지가, 제가 이제 번지점프 한 거예요. 예, 멋있죠? 예.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번지점프가 왜 쉬우냐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뛰어내리면 돼요. 그러면 번지점프를 그래요. 뛰어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 타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보를 받았으면 그 정보를 앉아서 이렇게 관망하지 말고 승자의 자세로 뛰면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뛰면서. 그러니까 승자는 시작이 빠르고 강하다는 거죠. 근데 패자는 알아보기만 하다가 그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나아가면서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고, 문제 없는 성공은 없다고 합니다. 즉 문제를 이기는 자가 승자가 쓰는 월계관의 주인공이 되는 이치라고 합니다. 저의 문제는 이 가족의 반대가 많았어요. 이제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자존심, 나이, 성별, 학력, 경제력, 주의, 시선, 물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 해답은 자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한 방에 딱 해결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메에서 성공해서 아메 월 통장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오면 가족들의 반대가 계속 지속될까요? 안 되겠죠. 피라미드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먹힐까요? 자존심? 어떤 게 더 자존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과거에 우리가 궁금했고 또 굉장히 나를 억압했고 또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왔던 것들이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과를 내는 그런 결과에 우리가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의식하기 전에 통장의 수입을 의식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통장의 수입을 더 늘려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준의 기준이 중요하다는데 옳은 기준에 매진해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정은진 사장님, 제 와이프인데 이제 반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메이를 반대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아메이가 무슨 얘기냐면 반대를 하다가 또 반대가 아닌 찬성을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아메이는 싫어해도 돈은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좋아하는 게 옳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냐? 아메이를 반대기 때문에 아메이를 관두는 게 아니라 아메이를 반대를 해도 아메이에서 성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생활비로 받게 만들어준다면 아메이를 반대할 거야, 안 할까요? 반대를 안 하겠죠. 그게 바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어떤 이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반대를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반대의 답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항시 해석이 문제라고 했어요. 해석.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 긍정을 하는 사고하는 거를 제가 여기 이제 몇 개 이렇게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거. 이거는 1시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1시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어. 그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긍정으로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여동생이 밍크샵을 하는데 그 밍크샵에 오는 이제 아줌가 청담동에 이제 사모님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걸 알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군화 개치 감사를 내가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잘 나갔겠죠. 청담동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사모님이니까 남편이 회사 다니고
돈을 잘 벌어다 줄 때는 남편이 하는 일이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었대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회사를 관두고 돈을 벌어다 주지 않고, 그러니까 물 먹는 것도 TV 보는 것도 완전히 그냥 싫어지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들끼리 하는 얘기겠죠. 자기가 속물 같다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줄 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막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줬어요. 그거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그걸 긍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제 부엌에다가 이걸 써놓은 거야. 구나, 갯지, 감사, 이걸. 그래서 이제 남편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물을 마시는구나, 갯지. 목이 마르겠지, 감사. 나한테 물을 떠다 달라고 안 하니까 감사다. 그렇게 딱 하면 물 먹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TV를 보고 있어요. TV를 보는구나. 재밌는, 겠지. 프로그램이 재밌겠지? 감사. 밖에 나가서 술 마시지 않고 TV를 보고 있으면 감사네. 그렇게 끝에 가서 항시 감사를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가서 그 행복마을에 가서 배웠는데요. 정말 이게 응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분하겠지 감사를 여러분께서 이거 아무 데서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저기 함양에 가면 행복마을이라는 그런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가서 배우는 건데 그것도 몇 밤 며칠 배워야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이것만 써놓으세요. 점점점 구나, 점점점 겠지, 점점점 감사.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황당했던 일 있으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불쾌지수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은근하게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확 돌려주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한여름에 이제 한국도 여름이 좀 그 습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많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방이동 살 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철을 타고 온 거야. 근데 전철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여름에 전철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오니까 그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안 좋죠? 안 좋잖아요? 당연히 상황은 안 좋죠. 그런데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전철이 자기 혼자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철이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철 그거 이제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그 여름에 걸어 다녀야 돼. 자가용 타고 다니지. 그게 더 힘들지.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딱 해줘서 그랬더니 막 씩씩대던 사람들이 다 이제 얼굴이 이제 환해졌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밝은 쪽으로 보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시크릿이라는 건데 여러분의 욕망을 우주에서 구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무한의 에너지가 있고 무한의 부가 있고 무한정의 축복이 우주에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그거를 구할 때 전부 부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축복을 내리고 싶은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고 개인들이 원하는 것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서는 저 사람이 죽을 만큼의 그것을 원하는가 보다 하고 죽을 맛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해야 행복이 오는 거지.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중국집 가서 짜장 주세요. 그러니까 우동을 먹고 싶었는데 말이 잘못 나왔고 짜장 주세요 했어요. 그러면은 우동 넣을 거예요, 짜장 넣을 거예요. 당연히 짜장 나오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주에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술 주정뱅이 남편이 있어. 그러면 집에 막 늦게 들어와. 돈도 많이 써. 그리고 막 집에 와서 막 또 술 주정을 해. 그러면 보기 싫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화가 막 나니까 또 술 먹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더 처먹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물을 타주고 건강을 챙기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술에 반대되는 의미를 이제 자꾸 이제 넣어줘야죠. 운동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없애려 하지 말고 원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은 원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 그러니까 올림픽 사격 선수 이 훈련 방법도요, 굉장히 유명한 훈련 방법인데 이것도 뭐 이 세미나를 할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엄청 이 긍정으로 해서 성공하는 방법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격에 보면 10점, 9점, 8점, 7점, 6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7점이나 8점에 그 맞는 것을 10점에 올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10번을 쐈는데 2번이 10점이야. 그러면 8번을 기억 안 하고 2번만 기억하게 만드는 훈련 방법이에요. 긍정. 그러니까 우리가 쇼트 플랜을 했는데 거기에서 쇼트 플랜이 성공한 거 100개 중에 하나다. 그것만 기억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올림픽 사격 선수 훈련 방법인데 이 사람들이 다 금은동을 딴 거예요. 이게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에 초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 앞에 절대라고 붙이는 거예요. 절대 긍정. 그래서 말을 할 때 뜻이 아니라 뜻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지가 행동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문을 쾅 닫을 때 왜 문을 쾅 닫어? 그러죠? 그러면 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다음에 문을 잡고 또 그 아이가 문을 쾅 닫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영철아, 문은 살살 닫아야 된다. 살살 닫아야 돼. 살살의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줘요. 오늘도 게임했어. 오늘도 게임했어. 오늘도 게임했어. 게임의 이미지를 계속 해. 내일도 게임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대전에 이제 한 그 너트볼트 이렇게 파는 그 건물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 매일 가도 놀아요. 이렇게 매일 가도 바둑만 두고 있고 뭐 사업을 별로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앉아있는 의자 뒤에 현판이 이렇게 있는데 현판에 글이 뭐라고 적으면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그렇게 딱 나와있어.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예요? 게으름과 가난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매일 바둑만 들어. 그 현판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이미지를 긍정화시키는 거. 그게 절대 긍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상황이 부정이라도 어떤 상황도 암에는 좋은 일이다라고 긍정으로 생각했을 때 암에서 살아남고 암에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쉬운 방법. 암에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장사는 뭘까요? 장사. 장사는 좋은 건데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동. 그래서 감동이 되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메이스를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공유하지만 우리가 홍콩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요즘 이제 대만 이런 데 이제 해외의 아메이의 성공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감동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감동을 안 했는데 거기 가면 막 감동을 막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어때요? 감동을 하니까 이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니까 두려웠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타이밍을 잘 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을 끌게 하려면은 마음은 일정한 제가 이제 한 분을 만나는데 이분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인데 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뭐 이제 사람 관계심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우연히 툭 던졌어요. 사람의 이렇게 마음은 물의 흐름과 같이 마음에 또 물과 같은 원칙의 흐름이 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막 굉장히 감동하더라고요. 마음에는요
일정한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 사람들한테 이익되면은 그 마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편함보다 편하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라도 좀 차갑게 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하면 그 사람들 마음이 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무단히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사람이 오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자녀들 교육 스케일이 바뀌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고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면서 마이너스를 자꾸 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똔똔이 되는 거예요. 바다는 큰 바닷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받아줘야지 가래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줘야 바다가 된다. 그리고 이 큰 물고기가 모이게 하려면 깊은 웅덩이를 파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큰 바다가 됐을 때 더 큰 사람들이 내 팀에 들어오고 이 그룹이 더 크게 성공하겠죠. 이런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건 안 될 거야. 또 이건 될 거야. 근데 그게 둘 다 맞대요. 할 수 있다란 말과 할 수 없다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니래요. 그거는 자기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해서 결과를 낼 거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절대 결과를 못 낸다는 거예요. 생각사가 이제 이게 하문인데 이거를 좀 뜻풀이하면은 그 밑에가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 이게 밭전자가 올라 있는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밭, 마음의 밭.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기는 이제 그 밭에서 뭐 콩도 나오고 옥수수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밭이 곧 생각이다. 네. 그래서 그 마음,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자라는 생각사. 네. 그래서 그 마음의 밭이 곧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마음은 생각에서 오고 옳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성공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은 옳고 긍정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편하고 따뜻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즉 마음이 불편한 쪽보다는 편한 쪽으로, 차가운 쪽보다는 따뜻한 쪽으로, 손해보는 이익되는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효도가 중요하죠.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해드리라는 거죠. 예, 그거 이제 똑같습니다. 파트너에게 뭔가 막 비싸고 좋은 거 해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 말 한마디라도 정말 응원하는 마음, 또 칭찬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의 상황은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미래에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두고 보면은 모든 게 긍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내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성공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걸 훅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실패자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 실패로 해서 넘어져서 거기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실패가 돼요. 근데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서 성공하면 그거는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성공자가 중요한 거죠. 경험이 많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은 사람이 가족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관둘 이유는 없어요. 돈도 안 들어가고 시간도 어차피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난 짜투리 시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학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제품 바꿔 쓰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알렸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빼고 좋아하는 사람만 알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팀이 돼가지고 확 이제 일어나는.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암에서 이제 여행도 많이 보내주고 수입도 많아지니까 모든 가족이 반대한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주 이제
핀이 낮았을 때, 뭐 SP도 아니었을 때 한 15%인가 될 때 한 분 질문하더라고요. 5명이 회원시켰는데 제품도 사용하지 않고 미팅에도 나오지 않고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 그럴 때 내가 그러죠. 5명이 안 하는 게 힘들 수는 있는데 다른 팀도 똑같다. 다른 팀에서 5명 안 하면 여기에 중심인 사람은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당신은 5명이 안 와도 당신은 또 10명을 하고 20명을 하면 이 포기한 사람 그룹까지도 당신 그룹이 된다.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포기하면은 그 포기한 사람들의 그룹이 누구한테가 포기 안 한 사람 그룹으로 가게 돼 있죠. 내가 요즘 이렇게 이제 아메를 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장님이 아메를 안 하고 있으면 사장님의 자녀는 아메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자녀의 멤버가 된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자녀의 친구들이 사장님 자녀의 멤버가 되려고 하려면 사장님이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번은 이제 대전에서 일어났는데 미팅에서 이제 늦게 온 다운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가 저한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간 리더를 위해서 내가 이제 팀 파티를 했는데 본인 그룹이 왔는데 자기는 맨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 소고기를 한 건 사들고 이제 달랑달랑 들고 이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막 이렇게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했죠. 사장님, 화가 엄청 났겠네요. 저같이도 화가 엄청 났겠네요. 그런데 이제 물어봤죠. 사장님, 혹시 홈미팅에 사람 한 명 초대하는데 한 몇 개월 걸려요? 한 6개월 걸려요? 예, 내가 이제 답하고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하다. 그런데 사장님, 늦게라도 소고기 한 근 사들고 오게 하려면 몇 년 걸려요? 한 3년 걸려요? 사장님, 그분이 소고기를 사들고 늦게 왔을 때는 그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막 했다가 또 상황을 또 꼭 살펴보니까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확 풀렸어. 풀려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이 이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다시 미팅을 했는데 막 와서 자료도 이렇게 잡아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잘 풀렸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긍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작은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독수리는 미국에서 이제 제일 용기 없는 사람을 치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닭대가리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 닭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용기 없는 사람을 해요. 그래서 독수리는 닭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를 이렇게 시중에 나가면 아메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반대하고 부정적인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아메의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아메의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학생인 내가 유치원생인 유치원생하고 내가 싸우면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유치원생이 나쁜 거예요? 대학생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메에 대해서는 유치원생도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유치원생들이 막 하고, 유치원생이 대학생 발발 봤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대학생이 대학생 발발 보면 싸움이 되는데,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밟았다? 싸움이 안 돼요. 왜? 대학생이 그거를 감싸주기 때문에. 그거예요, 아메는. 그러니까 아메에서 자신감 갖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고객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유치원생으로 보고 나는 대학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자신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한테 아메의 창업은 나폴레옹이 했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뭐 니치야 제 이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제가 좋은 게 있는데 뭐 이름이 뭐 디퐁퐁이야 뭐 그래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를 만날 때 다이아몬드들 같이 막
잘 나이스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개념 설명해주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긍정의 책을 읽고 그 책 중에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The Magic of Thinking Big. 이제 우리 그룹의 어떤 모토죠. 빅 드림, 빅 비즈니스, 빅 석세스. 이거 제가 쓴 드림 빌더 이런 책도 좋고 아바타 수입도 좋고 예스의 절대 응력, 우분투 수입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음원은 리치 제이 덱스터가 암의 성공자들 거. 그리고 나의 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또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겠죠. 활기찬 근육의 열기에 동참하고 펑션과 미팅. 계란은 열을 가하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단단한 꿈을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가 중요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소비자는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제품, 품질, 가격, 스폰서에 대한 성공의 노하우, 성공 시스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능력, 타인들에 대한 능력 이런 걸 다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긍정의 결과로 이제 크라운을 했는데 전 세계 여행, 자유, 가족, 보상, 희망 세계들 친구들을 이제 저를 이제 갖게 됐죠. 3리치라고 보통 하죠. 머니 리치, 타임 리치, 브랜드 리치. 그래서 인세 수입입니다. 수동, 능동 수입이 아니고 이게 이제 덱스트 예가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건 꿈을 명확하게 정하고 자신의 꿈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성공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자는 절대 성공하지 않는다. 꿈을 저는 50만 원을 가졌고 그것을 굉장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이제 전업으로 뛰어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99년에 저는 이제 연봉 억대 연봉자가 돼서 이제 리타이 없는 평생 직업을 갖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250만 불 매년 받더라고요. 336만 불 이런 거. 392만 불. 이것도 회사에서 이거 현금입니다. 캐시. 이렇게. 1등석, 7성급 호텔, 지구 두 바퀴, 원웨이 티켓,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거는, 이런 데를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뭐, 여기도 다 갔다 왔고요. 여기도 뭐, 뉴질랜드, 뭐, 피지, 케인즈는 내가 여러 번 간 것 같아요. 시드니도 여러 번 갔고, 펄스도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엄청 많이 다녀왔죠. 유럽은 이번에 이제 크로아티아 가가지고 이제 20개 나라를 제가 갔다 왔더라고요. 이렇게 전에 갔다 왔고. 이 크로아티아 이 직항을 우리가 갔다 왔어요. 이런 거 아마, 이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직항을 갔다 왔어? 그럼 놀라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게 비행기에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비행기 타면 이렇게 항로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찍은 거예요. 찍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할 말 있잖아요. 오늘 직항 타고 갔다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직항 탔지? 네, 그러면 몰라 하여튼 회사에서 직항 태워줬어야 돼. 직항 타고 왔더니. 크루즈. 네, 크루즈도 제가 이제 탔었죠. 네. 여러분 사장님 이 반대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크루즈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다른 크루즈를 찍는 거예요. 다른 크루즈. 크루즈에서 크루즈. 네, 크루즈에서 옆에 있는 배들이 정말 그 장난감 배 같죠? 네. 이게 크루즈 높이가 한 17층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어디지? 덴마크에서 노르웨이 오슬로로 가는 그 해협에 저희가 크루즈를 탔어요. 코펜하겐에서 오슬로로 가는. 여기는 이제 피터 아일랜드가 다녀왔고요. 그래서 아테네. 엄청 많이 갔다 왔어요. 독일, 네덜란드. 여기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슬로바키아가 또 분리됐더라고요. 헝가리. 오스트리아, 빈. 여기가 이제 음악도시죠. 여기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 일본 삿포로네요. 하와이. 짠, 하와이쯤 보여요.
라스베가스, 엘튼 존, 맘마미아, 영국, 펜터하고, 이거. 베니스, 여기가, 누구더라? 그 가수? 라이크 버진? 그 가수가 이태리, 그 선조가 이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배경으로 그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멋있던데. 여기는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스페인, 요즘은 이게 거의 없어졌죠? 예. 투도 그냥. 이게 집시들 춤추는 거. 여기가 이제 로마 집정관들이라고 그러죠? 예, 집정관들 이렇게. 유니폼 다 이렇게 입고. 버니스 한센, 집에 이제 갔던 거. 라스베가스. 네, 저희 다이아몬드들 창업자들 만났고. 버니스 한센 100세 때 저희가 이제 방문했는데 그때가 100세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축하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라운 버니스 한센 해가지고 저희 한국 예비교들 이렇게 축하하러 갔었습니다. 버니스 한센이 여기 160억 원 도네이션을 했던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공자들 또 이제 만나게 됐고, 마음의 성공자, 이제 사회 성공자들을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오늘 절대 긍정 제목으로 제가 암해해온 이 크라운의 어떤 그 생각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